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9살의 여자예요. 오늘은 왠지 맘이 싱숭생숭해 썰맘 라디오를 켜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서 늦은 밤에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실은 오늘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을 만나 친구들 남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우리 남편이 떠올라 좀 울적해졌나 봅니다. 우리 남편은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일찍 떠나긴 참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왜 착하고 좋은 사람은 하늘에서 알아보고 더 먼저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랬기에 우리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남편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라 그런지 남편과 있었던 일들도 자꾸 떠올라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미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 그날의 숨겨진 비밀도 함께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리 남편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순하고 착한 친구였는데요. 진짜 점잖고 선비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제 남편이 딱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 혼자 남편을 보고 좋은 감정을 가졌었죠. 다만 용기가 없어서 티를 내지는 못했지만요. 제 부족한 용기 때문인지 학교 다닐 땐 크게 친해지지 못했고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 가고 취직하고 바쁘게 살면서 제 남편은 자연스럽게 제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그 사이 저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며 고등학교 때 첫사랑은 자연스럽게 잊게 된 거죠. 그러다 20대 후반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 결혼식장에서요. 과거 좋아했던 첫사랑을 우연히 만나서인지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우연히 만나서 차 한잔을 하게 됐고 저희 둘만 맥주를 마시게 됐는데요. 반가움이 커서인지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요. 나 너한테 할 말 있다? 사실은 나 고등학교 때 김민재 너 좋아했어. 그거 몰랐지? 진짜요? 네가 날 좋아했었다고? 근데 왜 말 안 했어? 전혀 몰랐잖아. 야, 먼저 고백할 만큼 내가 용기가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너는 다른 남자애들이랑은 좀 달랐잖아. 여자한테 관심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당연히 나한테 관심 없다 생각하고 마음 접은 거지 뭐. 왜? 내 고백 못 받아서 서운해? 제 장난스러운 물음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진지한 반응에 제가 더 당황했었어요. 저는 당연히 장난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요. 뭐야? 너 왜 이렇게 진지해? 뭐야? 너도 나 좋아했어? 저는 남편의 진지한 반응이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한번 장난을 쳤죠.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예상 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상아야, 사실 나도 너 좋아했어. 네 마음이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용기 내서 먼저 고백하는 거였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에 저는 크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야,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당황스럽잖아. 근데 정말이야? 너도 나 좋아했어? 우리 고2 때 같은 반이었잖아. 그때 너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 근데 용기가 없어서 내가 다가가질 못했거든. 네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그때 고백할 걸 그랬다. 뭔가 아쉽네. 그 대화를 나누며 우리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을 마주친 순간 너무 떨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임을 확인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서로 급격히 가까워질 수 있었네요. 금세 좋은 사이가 됐고 어느새 결혼까지 약속했죠. 이후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남편이 굉장히 알뜰한 편이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됐어요. 절약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본인한테 들어가는 돈을 정말 아끼더라고요. 우리 데이트할 때 쓰는 돈은 조금도 아끼지 않아 몰랐는데 본인 위해서 먹고 쓰는 돈은 엄청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왜 그러는지 물어봤어요. 돈을 특별하게 아끼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자기야,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돼? 뭔데? 뭘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조심스러워?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자기 보면 우리 데이트할 때 돈 쓰는 거나 나한테 선물 사주는 건 하나도 안 아끼잖아. 근데 자기 본인한테 쓰는 건 진짜 아끼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보통 사람은 자기 본인한테 돈을 더 잘 쓰지 않나? 열심히 절약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데이트하거나 너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이상하게 나는 나한테는 돈을 잘 못 쓰겠어. 이게 습관이라서 그런가 봐. 사실은 지금 내가 우리 집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든. 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생계 책임지면서 엄마랑 동생 먹여 살리고 있어. 우리 집 생계 책임진 이후부터 절약하는 습관도 생겼고 또 그때부터는 나한테 돈 쓰는 게 좀 아깝게 느껴지더라. 나한테 쓸 돈이면 집에 더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구나. 자기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어. 자기 많이 힘들었겠다. 돈 벌어서 집에 생활비 내리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근데 어머님이나 동생은 아무 일도 안 해? 자기 어머님도 아직 젊으시다고 했잖아. 또 동생도 사회생활 시작할 나이 아니야? 꼭 당신이 생활비를 다 보태야 하는 거야? 어머니는 보험 설계사 일 하시기는 하는데 수입이 많진 않아. 동생도 직장 다니긴 하는데 아직 벌어오는 돈이 시원치 않고. 그러다 보니 내가 집 생계를 책임지게 됐네. 자기 힘들었겠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괜한 걸 물어봤나 봐. 아니야, 얼마든지 물어봐도 되지. 참,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하나 더 얘기할게.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 얘기라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집이 원래 재혼 가정이야. 나 낳아주신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새엄마가 아빠랑 재혼하셨어. 나보다 1살 어린 동생을 데리고 오셨고 그 다음부터 우리 네 가족 같이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셨어. 재혼 가정인 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혹시라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봐 말하기가 어려웠어. 그래도 우리 엄마 나 잘 키워주셨어. 좋은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 결혼하면 상아 너한테도 잘해주실 거야. 남편은 말하기 어려운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놨습니다. 저는 힘든 이야기를 해준 그 사람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친어머니, 친동생이 아닌데도 두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남편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자기 사람을 챙길 줄 아는 모습이 좋았고 그런 장점을 보고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결혼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 집이나 시댁에서도 큰 반대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또한 남편 말처럼 참 좋은 분이셨어요. 어머님은 내가 민재를 낳은 건 아니지만 배아파 낳은 자식 이상이라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셨고 또 큰 시집살이 없이 저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네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고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직접 저희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너희 왔니?
내가 오늘 너희 둘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불렀다. 좀 앉아봐. 어머님은 저희를 앞에 앉힌 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왜 불렀냐 하면 생활비 때문에 너희한테 좀 물어볼 일이 있어서 불렀어. 이제 민재 월급은 세아기가 관리하지? 세아가 너 우리 생활비 네가 보낸 모양인데 100만 원만 보낸 게 맞아? 네. 안 그래도 민재 씨가 어머님께 생활비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보내드렸는데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래, 당연히 문제가 있지. 요즘 같은 세상에 100만 원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니? 그러지 말고 돈 더 보내라. 민재 결혼하기 전에는 생활비로 우리한테 200씩 보냈어. 적어도 그 정도는 보내야지. 어머니는 저희에게 돈을 더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던 중에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도 이제 가정 꾸려 결혼한 아들이니 저희 사정을 좀 봐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저기 죄송한데요. 앞으로 생활비를 더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생활비 200을 못 주겠다는 거야? 우리는 100만 원 먹고 떨어지라 이거니? 아니요, 어머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한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는 어머니나 도련님 부양하는 일에서 좀 벗어나야죠. 이 사람은 이 집 가장이 아니라 저희 집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나 도련님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나이인데 이제는 두 분이 자립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1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걸로 생활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이젠 네 남편이니까 돈 얘기는 꺼내지 말아라 그런 거니? 얘 진짜 웃긴 애네. 네가 뭔데 우리가 받아온 생활비를 100만 원으로 팍 줄여.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러는 너는 나이 환갑 바라보는 시애미를 돈 벌어오게 시키는 거니? 늙은 애가 남의 돈이나 받으려고 고생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 그 말이 아니라요. 어머님 아직 젊으시고 도련님도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는 나이잖아요. 꼭 민재 씨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두 분 돈 버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형편에 200만 원씩 생활비로 드리는 건 좀 부담이기도 하고요. 그래. 그러니까 결론은 네 시어미랑 시동생한테는 한 달에 돈 200씩 주기도 부담스럽다는 거잖아.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어쩜 이럴 수 있니? 시댁에 생활비 좀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거기다가 니들은 맞벌이면서. 어머니, 맞벌이라고 해도 저희가 뭐 억을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집 마련하려면 허리띠 졸라매야 돼요. 저희 사정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몰라. 내가 너희 사정을 어떻게 알아? 됐다.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어차피 돈 주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냐. 이래서 예전 어른들이 집안 잘 되려면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고 그런 거야. 너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집안에 이렇게 분란 만드는 거 봐라. 어쩌다 저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됐다. 너랑 말도 섞기 싫으니까 얼른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화만 내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다른 애도 아니고 아들이 집 사려고 그러는 거라는데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결혼 전에 이 사람이 집안 생활비 전부 다 냈던 거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착해도 그렇지 어떻게 새 식구 생활비를 이 사람이 혼자 다 부담해요? 이제는 어머님이나 도련님이 직접 벌어서 생활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만 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잘 헤아려 주세요. 이 년이 그래도 뭘 잘했다고 계속 큰 소리야.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대꾸를 해? 어머니는 순간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본인 분을 이기지 못해 절 때리신 거예요. 시어머님께 뺨을 맞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다 시댁에서 내쳐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이 컸죠. 갑작스런 상황에 남편은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생활비 때문에 어머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게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싸운 이후로 시댁과는 왕래가 끊어졌어요. 처음부터 제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어머님 요구를 맞춰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죄송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서너 달이 흘렀을까요? 어머님이 제게 직접 전화 주셨습니다. 예, 내가 염치 없지만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 전기가 끊겼어. 우리 좀 도와줘라. 네? 전기가 끊기다니요? 아니, 어떻게 집에 전기가 끊겨요? 전기세 못 내신 거예요? 그래, 사정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좀 도와줘. 그래도 사람이 불은 켜고 살아야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너희밖에 더 있니? 그러니까 모른 척 하지 말고 좀 도와줘라. 응? 어머님은 전기요금만 내달라고 간청을 하셨고 그런 전화를 받아서인지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전기가 끊겨 막막하다며 오시기에 그 모습이 불쌍해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어머님도 마음이 풀리셨는지 다시 왕래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친한 회사 동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람이 작정하고 남편에게 사기를 친 게 분명한데 사기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그 사람에게 제대로 벌을 주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만 있었더라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증거가 없어 처벌을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남편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었어요. 앞으로 중요한 일은 모두 다 녹음해두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를 했죠. 녹음이 있으면 중요한 상황에서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남편은 그전까지 녹음 같은 걸 하지 않았는데 사기를 한번 당하고 나니 생각이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말한 대로 녹음을 시작했고 사람과의 대화는 물론 전화통화까지 모두 녹음을 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매번 녹음하는 게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녹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녹음을 습관처럼 하며 지냈죠. 그 이후 우리의 부부 생활은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기당한 거야 속상한 일이긴 했지만 솔직히 계속 생각해봐야 마음만 아프잖아요. 남편도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일은 더는 입 밖에 내지 않고 지내게 됐던 거죠. 이후로는 시어머니나 도련님에게 생활비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생각이 좀 바뀌신 건지 예전처럼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를 둘러싼 모든 일이 별탈 없이 흘러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통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 계좌에서 매달 몇십만 원의 보험금이 나가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계좌를 보고 솔직히 너무나 놀랐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그렇게 큰 돈을 보험료로 내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배신감도 좀 느껴졌죠.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그 계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아까 통장 정리를 하다가 계좌를 하나 봤어. 거기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던데 맞아? 안 그래도 몇 번이나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말을 못했었네. 갑자기 알게 되어 놀랐지? 미안해. 내가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건데 당신한테 자꾸 미안한 일만 생기네. 아니 지금 미안한 건 둘째치고 보험료가 한두 푼이 아니던데 대체 그렇게 비싼 보험에 왜 가입한 거야? 어머님 때문이야? 어머님 때문에 가입한 거냐고. 그래. 엄마가 보험 실적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몇 달 전에 가입해뒀던 거야. 해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망설였었어. 그럴 것 같더라. 안 그러면 당신이 그 비싼 보험에 가입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야. 나도 어머님 실적에 관련된 거라고 하니까 최대한 두고 싶은데 어느 정도여야 이해를 하지. 아무래도 그건 해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말하기 껄끄러운 남편 대신 제가 어머님께 대신 보험 해약 얘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뵈러 갔죠. 사실 어머님 뵈러 가기 전에도 조금 짐작은 했었습니다. 어머님이 쉽게 보험 해약하란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을 잘 설득해봐야지 하고 갔는데 역시 어머님은 제 예상을 조금 더 빗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어머니, 민재 씨 앞으로 들어놓으셨다던 보험 있잖아요. 그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요. 아무래도 저희 형편에 그 정도 돈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은 지금 그 보험 해약하고 싶단 거냐? 내가 너 그 말 할 줄 알았다. 그러셨어요? 그럼 어머니, 저희 그 보험 해약할게요. 민재 씨 아직 젊은데 그렇게 비싼 보험 필요 없기로 하고요. 안 된다. 그게 내 실적인데 그 보험을 왜 해약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고 이만 가봐라.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해약하는 거 허락해 주세요. 사실 저희도 형편만 되면 그냥 그 보험 유지하겠어요. 어머님 실적이면 도움되는 거니까요. 근데 몇만 원 하는 보험도 아니고 그렇게 비싼 걸 계속 납입한다는 게 너무 부담이에요. 조금 섭섭하시겠지만 잘 좀 봐주세요. 네? 그래도 저희 어머님께 허락받고 해약하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말은 니들끼리 해약할 수도 있는 거 일부러 나한테 알려주러 온 거니까 내가 니들 말을 따라야 한단 거야. 니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새날비 주는 것도 쥐꼬리만큼 보내면서 그깟 보험료 몇 푼을 못 내줘? 남들이 들으면 뭐 보험료로 몇백은 내는 줄 알겠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보험료로 매달 80불까지 나가는 건 너무하잖아요. 저나 민재 씨나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한 사람 보험료를 어떻게 80씩이나 부담해요. 그 보험료에 어머니 생활비 드리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저희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사정 봐서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여유 생기면 용돈도 더 드리고 정말 잘해드릴게요. 예, 정말 잘해줄 거면 나중에 해준다는 소리 말고 지금 해줘. 나중에 한단 말은 누가 믿니? 까놓고 다음에 효도하겠단 말은 누가 못해. 그리고 나 정말 섭섭하다. 내가 민재 친엄만 해도 나한테 이렇게 했겠어? 내가 민재 친모가 아니니까 별거 아닌 걸로 꼬투리 잡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들어가는 돈 아깝다 이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들이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내가 이 꼴 당하려고 남의 자식을 그렇게 열심히 키웠나 보다. 어머니,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뭘 그러지 마. 번번이 시어머니 찾아와서 돈 못 준다 타령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너 가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돈 얘기하면서 나랑 민재 사이 갈라놓으려는 모양인데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네 엄마가 너 시집 보낼 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든? 너 가서 민재한테 전해. 그 보험 해지하고 싶으면 생활비라도 내가 달라는 대로 다 내놓으라고. 그거 아니고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보험 해약은 절대 안 돼. 그런 줄 알아. 어머님은 절대 안 된다고 악을 쓰며 저를 집안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본인 죽기 전까지는
해약할 생각도 말라고 겁을 주시는데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을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님이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니 저희도 마음대로 보험을 해약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몰래 해약이라도 하면 그땐 정말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시댁 도와준다 생각하고 계속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나 지났을까요? 저희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청약에 당첨된 걸 확인하고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 부부 소원이 우리 부부 명의로 된 집을 마련하는 거였거든요. 곧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기뻤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긴 고민 끝에 그 보험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어머니와 본인이 직접 대화하겠다며 시댁에 간 남편이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거기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까지 연락이 없었죠.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다쳐 병원에 있으니 얼른 오라는 전화였어요. 그 전화를 받곤 너무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병원에 있다니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급히 병원에 가보니 시모와 시동생이 함께 나와 있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민재씨 무슨 일이에요? 민재씨가 다치다니요.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거예요? 예, 진정 좀 해라. 이럴 때일수록 차분해야지. 이렇게 흥분해서 되겠니? 어머니,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차분해요? 무슨 일인데요? 민재씨가 어디에 다쳤다는 거예요? 도련님, 우리 민재씨 지금 안에 있어요? 뭐 어떻게 다친 건지 말 좀 해봐요. 저기 형수님, 놀라신 건 알겠지만 진정하고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엄마랑 저도 지금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요. 뭐 민재씨한테 큰 문제라도 생겼다는 말이에요. 제 물음에 시동생은 답을 피했고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아까 민재가 보험 때문에 우리 집에 왔던 건 알고 있지?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났는지 나한테 잔뜩 퍼붓고 나가더라고. 막 화를 내고 나가길래 나는 당연히 집에 갔는 줄 알았지. 근데 아까 재활용 버리려고 집 문을 열고 나왔는데 우리 집 계단 아래 민재가 쓰러져 있지 뭐니. 아무래도 계단 내려가다가 빗물 때문에 미끄러 발을 헛디딘 모양이야. 그래서 애를 발견하자마자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아무래도 살기는 힘들다고 하는구나. 이걸 어쩌니? 잠시만요. 그럼 우리 민재씨 아예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대요. 의사 말로는 그런 것 같다더라.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너무 크게 다친 것 같다고. 아유, 이게 무슨 일이니? 애미한테 그렇게 모진 말을 맺고 갔어도 내가 어떻게든 붙잡았어야 하는 건데.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된 게 본인 탓이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 또한 그 이야기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내 남편이 한순간에 그렇게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3일간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살아있는 채로 폐인처럼 있을 뿐이었죠. 남편의 유고를 납골당해 두고 오면서도 그 사람의 마지막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네요. 힘겹게 남편을 보내고 집에 처박혀 있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난 지 3일이나 됐을까요? 어머님이 얼굴 좀 보자며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어머님도 아들 보내고 마음이 힘들어 저를 부르신 것 같아 그래도 서로 위로가 될 것 같은 마음에 시댁을 찾았어요. 시댁에 가니 시모와 시동생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사람 왔니? 민재 보내느라 고생 많았다. 고생은요. 어머님이 더 힘드셨죠. 그나저나 어머니, 저 벌써 민재 씨 보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막해요. 그거야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사라지겠지. 내가 민재 얘기를 하자고 널 부른 건 아니고 너 민재 재산 정리는 시작했니?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 사람 장례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은 마음이 힘들어서요. 거봐. 내가 얘 이럴 줄 알았어. 얘 힘들수록 그런 일은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다. 마음 힘들다고 붙잡고 있어봤자 뭐 상황이 달라지니? 어차피 정리해야 할 거 있으면 빨리 하는 거지. 네, 그건 그렇지만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민재 보험 하나는 참 잘 들어놨어. 그것마저 없었어 봐. 뭐 걔 재산 나눌 거나 있었겠니? 그 보험이라도 내가 들어놨으니 재산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보험 니들이 얼마나 해약하라고 난리를 쳤어? 그래도 갖고 있으니 이런 일 터졌을 때 다 재산이 되는 거지. 너 민재 보험에서 사망보험금 나오는 건 알고 있지? 그거 보험금 5억이니까 그 돈 너희 시동생 신혼집 하는데 좀 보태라. 네, 보험금을요? 민재 씨 사망보험금을 왜 도련님 신혼집 하는데 보태요? 도련님 결혼은 도련님이 모은 돈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그렇지만 현민이 애가 고통집으로 장가가는 게 아니잖니. 너도 알지? 우리 현민이 의사 아가씨 만나 결혼하는 거. 의사 며느리 맞는데 괜찮은 신혼집 하나는 해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남편 사망보험금 5억 달라는 거야. 그리고 뭐 현민이가 남이니? 네 시동생이고 죽은 민재 하나뿐인 동생 아니냐? 어려운 사람도 돕는데 가족 일에 돈 보태는 건 당연한 일이지. 어머니, 저 그렇게는 못해요. 다른 돈도 아니고 민재 씨가 죽어서 나오는 돈을 그걸로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 목숨값인 건데 저는 그 돈 그렇게 쉽게 못 쓰겠어요. 죄송하지만 도련님 신혼집은 알아서 해결하셔야겠네요. 그렇게 말하니 듣고 있던 시동생이 섭섭했나 봐요. 저한테 한 소리 하더군요. 형수님, 저 좀 서운하네요. 그럼 뭐 우리가 형 목숨값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도련님,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돈도 아니고 사망보험금이니까 그 돈을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보험금 얘기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요. 그러니 이제는 어머님이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예, 너 그럼 그 돈 평생 썩혀둘 거야. 언젠가는 받아야 될 돈 아니니. 그리고 너 그 돈을 꼭 너만 손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돈 네 남편 보험금이기만 한 거 아니다. 내가 고생해서 키운 내 아들 보험금이야. 막말로 그 돈이 내 아들 목숨값인데 파는 줘야지. 왜 네 돈인 것처럼 못 내놓겠다는 태도야. 거기다 너 그 보험 마음에 안 들어서 해약하라고 난리였잖아. 솔직히 보험 가지고
해약한다고 찾아와 난리치는 바람에 민재도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 생각하면 네가 그 돈을 쓰네 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너도 양심이 좀 있어봐라. 형수님, 이건 엄마 말이 맞죠. 그놈의 보험 때문에 형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 신혼집 해주시는 거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형이 살아있었으면 저 결혼하는데 모른 척 했겠어요? 형이 그럴 사람이에요. 형이 있었으면 분명 저 집 정도는 해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좋은 일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네 남편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봐.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에 모른 척할 민재가 아니지. 너희 남편 살아있을 때는 모자 사이 갈라놓으려고 하더니 꼭 죽은 남편 형제 사이까지 갈라놔야겠어. 그러지 말고 마음 곱게 써. 시동생과 시모는 그렇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사실 압박해도 끝까지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 살아있었으면 동생 결혼식에 모른 척할 사람 아니란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해 남편 사망보험금 5억을 시동생 신혼집 하는데 보태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시모와 시동생은 당장이라도 보험금 받으러 가자는데 마음이 내키질 않았어요. 그냥 그 돈 받으면 정말 우리 남편이 죽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또 남편 죽어서 받는 돈이니 마음이 편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겠다며 실의 연락을 피했네요. 그러다 하루는 갑자기 남편이 그립고 사무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밀어놓았던 남편의 유품 정리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다가 그 사람이 떠나던 날 입었던 옷을 발견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나가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생각나 왈칵 눈물이 쏟아졌네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떠나던 날 입었던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바지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녹음기였어요. 남편은 앞으로 언제든 녹음하라던 제 당부를 잊지 않고 그날도 제가 선물해준 작은 녹음기를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 녹음기를 보니 제가 안 들어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이 떠나던 그날의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보험을 해약하기 위해 갔던 남편이 시모와 시동생과 싸운 대화까지 전부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엄마, 저 지금까지 할 만큼 했잖아요. 저도 더 이상은 못해요. 가서 보험 해약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나쁜 놈.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친아들처럼 생각하면서 키워준 거 다 잊었어? 엄마, 좀 솔직해져 보세요. 엄마가 저 키워주시면서 진짜 친애들처럼 생각해 주셨던 적이 있긴 해요? 그래요. 저 키워주신 건 맞죠. 근데 언제나 현민이가 먼저 했잖아요. 고기만찬이라도 하면 제가 먹을까봐 숨겨두고 현민이 밥상에만 올려주셨던 거 저 다 기억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현민이가 돈이라도 벌어오면 큰일 날 것처럼만 하시고 지금까지 저만 고생시키셨잖아요. 그래도 저 참았어요. 그래도 나 키워줬으니까 꼭 참았다고요. 생활비로 집에 몇백원 내놔도 바보처럼 다 참기만 했는데 이제 더는 그렇게 안 살라고. 보험도 해약하고 앞으로 보내드리는 생활비도 끊을 거니까 어머니랑 현민이 힘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나쁜 새끼. 저거 봐라. 저 새끼 이제 본색 드러내는 거. 지 아빠 죽고 몇 년 생활비 좀 줬다고 너 지금 우리한테 유세 부리는 거냐? 그래? 네가 우리한테 돈 안 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나 네 마누라 나 우리한테 주는 돈 아까워 벌벌 떠는데 그러다 벌 받아. 마음 그렇게 쓰면 오던 복도 달아나는 거야.
아니지. 내가 니들 평생 저주할 거야. 인생 쫄딱 망하라고 빌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떻게 엄마 입에서 자식을 저주한단 말이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자식? 누가 내 자식이야? 내 새끼는 현민이 하나밖에 없어. 너는 그냥 나랑 내 새끼 생활비 갖다 주는 놈이야. 그걸 아직도 몰랐어? 네. 그래도 키워주신 엄마라고 제가 기대를 했네요. 저주를 하던 마음대로 왔어요. 이제 다신 볼 일 없을 테니까. 말을 마치고 남편은 문을 닫고 그 집에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악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그때 남편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불렀나 봐요. 녹음기에는 다친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고 남편의 목소리에 당시 상황이 그려지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녹음기에서 실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시모와 시동생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거 봐. 계단에서 굴렀나 본데? 완전 피범벅이 됐어. 엄마 어떡해? 119 부를까? 잠깐만 기다려봐. 119 부르지 말고 그냥 둬라. 그냥 두라니. 다친 사람을 그냥 저렇게 두자는 거야? 그래. 딱 봐도 머리 다쳤으니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둬. 저러다 죽게. 제가 죽어야 저놈 앞으로 된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오지. 저 새끼 죽고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죽게 내버려둬.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형 저러다 진짜 죽어. 현민이 너 정신 안 차려? 너 의사집에 장가 안 갈 거야? 제가 죽고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그 돈으로 너 신혼집 마련하지. 공정심에 서새띠 살리면 너 결혼까지 다 물 건너가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우린 저 새끼 다친 거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랬습니다. 시모와 시동생은 보험금 욕심에 우리 남편을 그대로 방치했고 우리 남편은 차가운 대남바닥에서 서서히 죽어간 겁니다. 시모와 시동생이 빨리 병원에만 데려갔어도 우리 남편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자의 돈 욕심이 제 남편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날의 모든 일이 담긴 녹음을 듣고 저는 남편의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왜 허망하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든 연놈들이 누구인지 그 비밀을 모두 알아버린 거죠. 모든 녹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미웠어요. 남편이 그것들 때문에 억울하게 간 것도 모르고 사망보험금을 주려고 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죠. 밤새 주저앉아 울다 문득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든 것들 그냥 살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남편 죽게 만든 것들 인생 제대로 짓밟아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을 위한 복수를 위해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해 보험금으로 집을 계약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깜빡 속은 시모와 시동생은 지들만이 아니라 예비동서와 그 부모님까지 전부 신혼집으로 불렀더라고요. 제가 진짜 집을 계약해줄 줄 알고 예비동서 식구들까지 줄줄이 달고 온 거예요. 곧 지들이 어떤 꼴 될지 모르는 멍청함에 무슨 맛 나왔죠. 집을 다 둘러보고 시모와 시동생은 얼른 돈을 내놓으라며 제 등을 떠밀더군요. 얼른 5억 입금하라고 밀어붙이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저를 독촉하는 시모의 뺨을 갈겼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사돈 앞에서 뺨 맞은 시모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네요. 너 지금 미쳤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아무리 내가 잘해줬어도 그렇지. 시어머니 뺨을 때려? 너 제정신이니? 그리고 지 엄마가 뺨 맞은 걸 본 시동생도 저한테 막 달려들어 화를 냈고요. 형수님 미쳤어요. 우리 형 죽었다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돌았어요, 진짜? 그 둘이 열어내는 모습이 기가 막혀서 시모 뺨을 한 대 더 갈겼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생이 당장이라도 제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 어디 한 대 쳐봐. 살인죄, 폭행죄까지 더해지면 아주 볼만하겠네. 제 말에 시모와 시동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살인이라니? 어디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해? 왜? 살인자라고 하니 겁은 나나 보지? 니들이 한 짓 내가 모를 것 같아. 내 남편 죽인 살인자들 어디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 보험금 욕심에 내 남편 그렇게 만든 거 그 죗값하다. 저 년이 진짜 미쳤나? 누구 보고 살인자래? 신혼집 계약한 데서 왔더니 어디서 행패를 부려? 시모가 전년 돌았다며 제 머리를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제가 그 순간 제 품에 있던 그 녹음기를 꺼내 모두 앞에서 들려줬어요. 지들이 한 짓이 생생하게 들려오자 살인범 모자의 얼굴은 이내 사색이 됐어요. 그 녹음을 함께 들은 예비동서는 친력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들은 게 사실이야? 저 녹음 뭐야? 다 사실이냐고? 예, 아가 진정해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지 남편 보험금 내놓기 싫어서 천연이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래, 우리 형수가 돈 욕심에 지금 미쳐서 이딴 짓 꾸민 거야. 자기야, 나 믿지? 저 녹음 다 거짓말이니까 듣지도 마. 알았어? 의사인 예비동서 앞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지들 잘못이 사라지겠습니까? 지들 죄 인정도 안 하고 발뺌하기에 미리 잠복시켜 놓은 경찰들을 불렀습니다. 지들 손목에 수갑 채워지니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나 봅니다. 얘 상아야, 네가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이 수갑 좀 풀어달라고 해라. 수갑 풀고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경찰들 좀 가라 그래. 너 내 말 안 들리니? 보험금 탈 욕심에 내 남편 그대로 죽어가게 만든 게 오해야? 당신 돈 욕심만 아니었어도 우리 남편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보내?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었어도 그렇지. 니네 모자한테 돈 준다고 고생만 하고 살 사람을 그대로 죽게 만들어. 니들이 인간이야? 형수님, 난 아니에요. 난 엄마한테 119 부르려고 했어요. 엄마가 본인 욕심에 그런 거예요. 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자밖에 없다고요. 너도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이 상황에 너 혼자 살겠다고 네 엄마를 팔아? 너도 똑같은 쓰레기야. 너 때문에 평생 희생하고 산 여기 불쌍하지도 않았어? 나쁜 새끼. 니들 둘 다 잘 들어. 여기 니들이 내 남편 죽였다는 증거도 있으니까 발뺌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선처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난 니들 깜빵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 외침에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달랐어요. 야, 감옥 갈 땐 가더라도 돈은 받고 가야지. 네 남편 목숨값 어딨어? 우리한테 주기로 한 돈 어딨냐고. 돈 주기로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내 보험금 내놔. 그 보험금 내 거잖아. 내 5억 내놓으라고.
보험 해약한다고 지랄할 땐 언제고 그 돈을 왜 네가 챙겨? 얼른 못 내놔? 시모는 수갑차고 경찰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본인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발악을 했습니다. 돈 욕심에 눈이 돌아버린 것들, 마지막까지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경찰서에 끌려간 시모와 시동생은 거기서도 지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녹음이 명백한 증거가 됐고 그 둘은 남편 죽음에 방관한 죄가 인정되어 지금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동서한테 파혼당한 건 물론이고 모자가 나란히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서 썩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시모 소식을 들었는데요. 암에 걸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데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는 날까지 암으로 더 고통스럽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니 더 처절하게 고생하다 죽길 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남편의 복수를 대신했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난 뒤 올 시댁을 완전히 풍비박산 내버린 거죠. 사실 이렇게 복수한다고 시간을 돌린다거나 남편이 살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억울하게 세상 떠난 제 남편의 안을 조금이라도 풀어줬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 돈만 아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저는 그래도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죄 짓는 일 없도록 사람이 먼저라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